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명료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최순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름만 들어서 아는 사람이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최순덕 씨도 모르십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특검 관련해서 특검팀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승인을 하시겠습니까? 불승인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사기간이 20여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료한 답변이 안 돼서 유감스럽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출마하십니까? 그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권한 대행으로서 여러 가지 국내외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고 또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출마 의사가 없으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오로지 그 부분에 관해 전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전념하겠습니다. 출마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한 답변이 명료하지 않아서 다시 명료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국정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역량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하늘 같은 국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을 그럼 이 자리에서 왜 위해서 출마할 의사가 없으면 출마할 의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왜 못 하시죠?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딱 한 가지예요. 총리 대행께서 출마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지금 제게 권한 대행으로서 어려운 국정을 풀어가라고 과제를 주셨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기대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 하세요? 국민들이 무섭지 않으세요?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자,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규모가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그건 현재 특검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기간상, 일정상, 인력상 조사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총리님께 여쭙는 겁니다. 총리님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재산이 얼마다 이런 것을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총리실은 전혀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까? 저희는 특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태민 씨의 아들 최태석, 조순재 씨가 이야기하는 엄청난 규모의 뭉칫돈, 그것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회사와 사람 이름이 최순실 일가와 관련된 기업들이고 부동산입니다. 저는 해외 동포 돈 세탁 전문가들과 함께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을 국내에 은닉을 했습니다. 오늘은 최소한의 부분만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촉구하겠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국내에 직접 설립한 회사가 몇 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진상규명을 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총리실은, 총리 대행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 자꾸 수사 중이라고 수사 우기시면서 대상이라고 답변을 제가 거부하고 말씀을 계시는 겁니다.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는 것만 최소 50개입니다. 특검이 이걸 조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최순실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것까지 합치면 수백 개가 됩니다. 특검이 수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PPT를 보겠습니다. 최순실 일가 회사 설립 현황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전문가들과 추적한 최순실 일가 기업 리스트 현황입니다. 놀랍죠? 거기 보면 뭐 동그라미 X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제가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확인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사실 확인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이 만들어져서 수사 전반이 특검으로 넘어간 그런 사안입니다. 저 사실 자체를 특검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글쎄, 특검 연장을 지금 제가 해달라는 말씀을 겁니다. 드리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대 특검들이 다 수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기간 없이 그냥 하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찰로 넘겨서 보완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박수를 보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특검은 특검대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만약 안 된다면 그 뒤에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이가 독일에 최초로 회사를 언제 설립했는지는 혹시 언론을 통해서 아셨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 리스트 독일 회사 리스트 한번 보시죠. 1992년에 공식적으로 유벨이라는 회사를 최순실이가 설립을 하고 저 수많은 회사가 최순실 내지 최순실과 연관된 사람들이 독일에서 세웠거나 없앴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내용만 보고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 처음 보시죠? 예, 이 표 자체를 처음 봅니다. 특검에서도 저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봅니다. 이 표 자체를 제가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자, 저 표에 나오는 거 보면은 98년도에 동남아 요식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에는 명품 유통, 부동산 리모델링 회사를 만듭니다. 이것들이 다 페이퍼 회사들입니다. 왜 페이퍼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물으시니까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돈 세탁과 부동산 보유에 투자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겁니다. 페이퍼 컴퍼니 PPT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독일에서 확인을 한 최순실 관련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저 회사가 10개 정도 간판만 걸어놓고 저 안에 가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저게 화요일 날 2시 30분경의 사진입니다. 저런 걸 페이퍼 컴퍼니라고 합니다. 저런 페이퍼 컴퍼니를 최순실 관련자들이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 최순실 뒤에는 특정 종교단체, 특정 항맥, 한독 경제하라는 조직적 뒷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최순실이가 왜 독일까지 가서 삼성으로부터 상납을 받았을까요?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그분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삼성에서 상납받은 돈을 가지고 독일에 부동산 투자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딸 정유라의 승마 훈련을 목적으로 독일에 갔다는 최순실의 말은 거짓말이죠. 다음은 장시호 부친 장석칠 관련 의혹입니다. 장석칠은 최순실의 형부죠. 또 부인은 최순득 씨입니다. 최순실이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의 중심에는 엘사가 있어요. 이 엘사는 독일과 필리핀, 아일랜드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1,000억 대의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전형적인 해외 불법 유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거 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 해외 유출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도 철저한 수사를 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는요, 3년 전처럼 저희 이야기를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캐스터 사건에 대해서 들어보신 바 있습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일일이 듣거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30억대의 주가 조작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의 자금원이 장석칠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장시호 아버지입니다. 홈캐스트 사건 자체를 처음 들어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그걸 보고받을 자리에 있지 국정농단에 않습니다.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송 총리실은?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특검으로 이첩이 돼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5개 항목의 대상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홈캐스터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검찰에 지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법무부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순득 부부의 장남이 누군지 아십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리 대행님은 신문을 안 보세요? 장시호의 오빠. 예, 지금 제가 그분들의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을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장성호라는 있거나 사람입니다. 수사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성호라는 사람인데 일단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성호라는 사람인데 2008년도에 베트남 가서 건설업에 투자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치민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시호 뒷배를 봐준 사람이 베트남 대사를 했던 전대주입니다. 장성호의 뒷배를 봐주다가 2013년도에 베트남 대사가 된 사람이 전대주입니다. 최순실의 외교농단이라고 보는데 총리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이건 외교농단입니다. 최순득의 아들 장성호와 관련된 외교농단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기본적으로 아까 거듭 드리다시피 최순실 관련 비리를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다 나오고 나서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검찰로 하여금 판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특검에서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성호가 2008년도에 실패했던 그 건설업의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농단 세력의 자금들이 불법으로 유출됐는지 외화 유출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검이 이걸 지금 조사할 시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특검 기간을 연장을 승인을 총리 대행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거나 사람이 부족하다고 특검에서 지금 혹시라도 말씀을 드린 겁니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역유입된 정황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최순실의 동생 최순천 부부가 운영하는 S네트워크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독일 소재 페이퍼 컴퍼니가 2천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금의 뿌리가
박정희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거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의원님께 여쭤봤는데 기본적으로 최순실 사건과 관련된 사건 전반에 관해서 심지어는 그와 관련돼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가 다 마쳐지면 판단에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순실 일당을 반드시 처벌하고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야 합니다. 대정부 질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순실 일당이 부활할 수 없도록 최순실 불법재산 환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대선 주자들께서 모여서 탄핵 가결을 위한 촛불 원탁회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조속한 탄핵을 위해서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모든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